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주입니다.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카이페리온의 김동욱 대표님입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 업체를 이제 방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봤더니 그 의약품 자산기반 로열티. 저도 이게 새로운 기념이라 네. 제가 좀 정확하기 위해서 원고를 봤습니다. 제가 원래 원고를 보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시청자분들 생소하신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의약품 자산기반 로열티 금융기업이라는 게 뭔지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희 기업의 사업 내용을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일단 국내 최초로 의약품 자산, 즉 특허권, 상표권, 그리고 뭐 해당 제품의 허가권 네네. 등에 투자하고 해당 자산에서 장래 흐름이 발생할 때 수익을 실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네, 그 특허라든가 이런 게 반드시 의약품만 결부되어 있는데 특허는 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포괄적인지 의약품만인지. 저희는 제약, 바이오 산업의 의약품에만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좀 그래서 시청자분이 상당히 새로운 요즘 들어서 뭐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가 많으니까 아마 이 개념을 좀 아셨을 거로 생각하고요. 카이페리온 이게 또 무슨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이페리온은 그리스 신화, 네네. 태양의 신인 하이페리온의 네. 제 이름과 그 공동 창업자인 윤석원 대표의 첫 이니셜을 따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네네. 바이오 제약 산업의 한 줄기 빛이 되고자 하는 저희 희망이 담겨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 금융에 오랫동안 이거 종사합니다는 사실 그 젊은 사람다운 아이디어다 하는 이런 쪽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 구상 같은 거, 이런 혁신적인 구상 같은 거 이거 어디서 이렇게 창원하셨습니까? 네네. 네, 뭐 이제 저희는 이제 네네.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 벤처 캐피털 출신들입니다. 네네. 단연간 그 바이오 벤처에 투자를 하면서 또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장기간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바이오 벤처들에게 아주 단기 성과주의에 치중된 에퀴티 투자 외에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네네. 마침 MIT 금융공학 교수인 앤드류 로 교수의 논문을 읽고 금융공학적 접근을 통해서 이런 걸 풀 수 있겠다라는 실마리를 얻게 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에퀴티 투자자 대비 훨씬 넓은 풀을 갖고 있는 채권 투자자 대상으로 네.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신약 개발사의 적시에 필요한 네.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사례가 네. 이제 로열티 금융의 선두주자인 로열티 파마입니다. 금년 그 6월에 상반기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네네. 물론 설립 22년 만이긴 합니다만 네네네. 네, 공모금액 20억 달러로 나스닥 최대 규모로 오. 상장을 했습니다. 네네. 현재 기업 가치는 한 300억 달러 정도 300억 달러. 규모이고 네. 사실 글로벌 신약을 45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페리온의 사업 구조 이걸 좀 시청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희 사업 구조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의약품 자산, 뭐 특허나 사업권, 뭐 전용 실시권 등을 인수한 뒤에 해당 의약품에서 발생한 매출의 일부를 수취하고 네네. 그 수익 일부를 이제 인수 대금을 제공했던 기타 금융기관에게 로열티 형태로 지급을 하면서 정산을 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로열티 사업 분야는 총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바이오갭 벤처들이 개발하고 있는 네. 한 임상 2상이나 또는 3상 단계에 있는 신약 물질에 대해서 전용 실시권 일부를 저희가 그 취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전용 실시권을 도입하는 비용을 매각 대금을 인수 대금을 바이오 벤처에 지급을 하고요. 해당 제품이 향후 성공적으로 기술 이전이 됐을 때 기술 이전료를 받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선계약금 또는 이제 마일스톤별로 받는 거를
저희가 같이 분배받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네. 될 듯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네네. 두 번째는 이제 특허 만료가 임박했거나 네네. 이미 특허가 만료된 물질, 의약품 자산을 저희가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인수해 오는 것입니다. 네네. 해당 품목들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라면 상표권이나 뭐 품목 허가권, 사업권 등이 포함이 될 텐데요. 네네. 이런 자산들은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모델로는 초반에는 이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안정적인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갈 예정이고요. 차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어찌 보면 리스크가 좀 더 높은 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에도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점차 늘려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업체의 그 특징이라고 보면 보통 이제 다른 바이오 업체들은 바이오 업체에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또 신약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투자 가치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업체 카이페리온 같은 거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런 업체들이 신약을 개발해서 특허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건 지적재산권이지만 네, 맞습니다. 또 지적재산권이 반드시 사업과 연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적재산권의 부분이 사업화될 수 있게끔 그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담보를 하든가 뭔가 해서 이렇게 자금을 해서 관련돼서 사업에 성공하면 이렇게 수익을 받아가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 맞습니까? 아주 정확히 보셨고요. 네네. 아주 간략한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제약업계에 특화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얘기하는 로열티 파이낸싱 이 문제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사실은 파이낸싱을 제공하는 공급업자, 생산업체의 장점이 있을 거고, 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 매력이 있을 거고, 이런 관점에서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일단은 아까 잠시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는 이 로열티 파이낸싱을 하는 카이페르 입장에서 이 사업의 장점 같은 거 이런 걸 좀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의 자금을 받는 신약 개발사에 네네. 에 대한 혜택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네네. 기존의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 방법은 에쿼티 및 메자닌, 뎃 파이낸싱 정도가 있었을 텐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뎃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건 매우 어렵고요. 네네네. 에쿼티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지분 이석이 발생한다는 그렇죠, 단점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파이낸싱 기법 외에 지분 이석 없이도 별도의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제시해 드린다는 게 가장 큰 점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사실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토대로 한다면 투자 입장에서 당연히 장점을 갖고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장점을 좀 한번 예를 들어서 카이페르에 내가 투자한다. 그럼 투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장점이 되겠습니다는 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로서의 그 장점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의약품이라는 건 개발 단계에 있는 약만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의약품이 아주 산업 특성상 오랜 개발 기간이 소요되지만 그 제약사들이 높은 펄을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발매 이후에도 해당 자산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899년에 발매된 아스피린이라는 바이엘사의 제품인데요. 네네. 거의 진통제의 고유 명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은 제품명일 뿐인데요. 네네. 해당 제품은 그 현재까지도 연 8천억 원 이상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100년 넘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자산이라면 의약품 자산이라면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대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말 그대로 픽스인컴의 기초 자산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네. 또한 이런 안정적인 자산 외에 업사이드 포텐셜이 높은 개발 단계에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 일부 아주 그 일부 가져간다면 장기적으로 수익률도 만족스러울 만한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업체를 특별히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유망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초반에는 뭐 그동안 확보되어 있는 현금 가지고 이렇게 좀 버티다가 장기화되면 이 기술이라든가 이런 특허라든가 아주 좋은 업체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현금 확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흑자도산되는 기업 그리고 세컨드리 마켓에서 부실 기업들이
아주 좋은 특허를 갖고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의 특허 같은 거는 어떻게 이 로열티 파이낸싱과 관련돼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네. 해당 자산의 상용화 가능성이 높고 네네.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높은 현금 흐름을 낼 수 있다. 저희 투자금 대비 높은 현금 흐름을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네네. 저희로부터 그 큰 자금을 한 번에 그들의 자산 일부를 매각함으로써 외부의 자산을 부채가 아닌 자산 매각으로서 자산 매각으로서 자금을 네네.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저희가 좀 그 추구하는 서비스는 사실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금이 없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저희가 대주는 역할도 있을 테지만 네네. 사실 글로벌리 팔리고 있는 글로벌 의약품, 글로벌 신약을 저희가 국내 자본을 활용을 해서 네네. 인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글로벌 신약의 국산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품 시작이 되는 게 반드시 초기 당서부터 뭐 설계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만 해야 그게 국내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좋은 이렇게 이것을 국산화해서 인수화 시키면 그게 이제 국산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국내 제약 기업들이 네네.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기에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이 카이펜에서 완료한 프로젝트라든가 구상 중인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걸 좀 시청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네네. 국내 상장 제약사가 보유한 3가지 의약품에 대한 소유권을 인수를 했고요. 네네. 저희가 투자한 시점에서는 해당 의약품이 발매되기 직전 단계였었고 현재는 매 분기별로 해당 제품의 매출의 35%씩 로열티 형태로 저희가 수취를 하고 있습니다. 높네요. 네. 네네네. 물론 이제 딜 사이즈 자체는 작은 규모였지만 네네. 인수대금의 일부를 그 P2P 대출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 저희 자금이 실제 필요했었던 거라기보다는 국내 투자자분들께 이런 로열티 의약품 상품을 소개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의의를 두고 있고요. 네네. 또한 이제 저희 사업 모델 일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이제 현재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네네. 글로벌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자산 인수 건입니다. 네네. 이제 현재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금년 내로 인수 계약 체결하는 것을 인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 딜 구조는 셀트리온이 최근에 다케다 제약의 자산 및 사업부를 인수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하고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의약품의 국산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요즘 그 신약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뭐 치료제 관련된 신약이라든가 백신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그 트렌드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제약과 관련된 신약과 관련된 트렌드 좀 이렇게 물론 이제 굉장히 그 광의적인 질문이겠습니다는 네. 그런 거 지금 업계 동향 제약업계 그 트렌드 동향 같은 것 좀 간단히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 과거에는 이제 대형 제약사,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소위 fully integrated pharmaceutical 컴퍼니로 알려져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연구 단계부터 임상 개발 그리고 의약품의 유통까지 다 직접 진행을 했던 거에 반해 최근 트렌드는 특허가 만료되면서 특허 절벽으로 인한 매출 감소 그리고 자체적인 이노베이션이 부족한 것을 외부로부터 소싱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이제 그 신약의 라이센싱 인 또는 이제 M&A 등을 말하는데요. 이건 제약 산업의 특성상 밸류 체인별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아주 분업화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다수의 바이오 벤처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 쪽에만 아주 집중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고 제약사들은 이들로부터 그들의 신약의 전용 실시권을 일부 가져오거나 또는 M&A를 하는 형태로 신약을 보강하고 있고요. 현재 글로벌 매출 상위 50위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보면 그 중에 50% 이상이 바이오벤처로부터 유래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 대표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가장 이렇게 두각을 보이는 게 화이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글로벌 제약사 중에서 화이자는 그 영화에 이렇게 나올 만큼 굉장히 모든 것을 헌달했는데요. 요즘 보면 뭐 독일의
바이오텍이랑 같이 합작 공동으로 이렇게 만든다든가 네. 그런 쪽의 그 경향들을 김 대표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 이해하면 그게 이렇게 네. 종전과 다른 패턴이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그거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정확히 보신 듯합니다. 네네. 가장 간단한 형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 이전의 형태로 네네. 기술 자체만 가져가는 것이고요. 두 네네. 번째가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형태 또는 아예 부분 투자 후 그 발매가 된 이후에 전체 인수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 신약과 관련해서 꼭꼭 얘기하시는 분이 파이프라인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파이프라인 문제가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개수만 많으면 그것도 그냥 하나 만들어 가지고 플랫폼에 의해서 여러 개 만들면 좋은 업체라고 생각한 이런 일인데요. 최근에 보면 파이프라인과 이게 수가 감소되면서 금액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일단 네네. 글로벌 제약사는 그 해당 신약 파이프라인의 약효가 검증되는 단계인 임상 이상이 완료된 물질을 선호합니다. 네네. 네, 따라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아진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더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는 오히려.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네네. 될 듯하고요. 네네. 근데 역으로는 그 임상 이상까지 매출이 없는 바이오벤처 입장에서는 임상을 직접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외부 자금 조달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같이 동반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파이프라인스가 적다 하더라도 금액이 이렇게 커지면 임상을 1상, 2상, 3상을 당신들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 수요에 대한 이렇게 수요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런 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 이런 쪽으로 좀 정리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파이프라인이 많은 게 좋은 건가? 또 파이프라인이 적더라도 거기에 많은 자금이 몰리는 게 좋은 건가? 이런 쯤에서 그 기업의 그 성장성이든가 또 이렇게 그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워낙 그 이렇게 시청자분이 관심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단독 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실 그 CEO의 경영 반칙 그러던가 안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워낙 공동 대표로 이렇게 되니까 경영 반칙이라든가 또 아무래도 이제 파이낸스와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독특한 사람들로 구성되니까 이걸 어떻게 인화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것이 기업의 무형 가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경영 철학 같은 거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영 원칙은 네네. 그 ordinary people do extraordinary things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처럼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리고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뭉쳐서 같은 목표를 향해 열심히 열정을 갖고 달렸을 때 네네. 산업계에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고요. 그런 정신으로 열심히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보다도 앞으로 갈 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창업한 지 2년 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김 대표님과 그다음에 그 공동 대표님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은 회사 전체 입장에서 좀 향후의 로드맵 어떤 걸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는 단기간 내에 네. 그 해외에 많은 유망한 자산들을 인수하면서 네네.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하고 네네. 그 국내의 로열티 금융이라는 컨셉이 자리매김을 하는데 일조하고 싶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면서 향후에는 혁신적인 국내 많은 바이오 제약 기업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로열티 금융이 카이프라인 어떻게 선두업체라면 이렇게 됩니다는 사실 이 업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이 얼마큼 인식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로열티 금융에 대해서 전세 당국 입장에서 지금 취하는 태도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로열티 금융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시는 듯합니다. 기존의 소위 그 특허 금융, IP 금융이라는 거에 대한 자금은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네네. 실제 상용화에 임박한 실제 이런 제약업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필요하시지 않을까. 만약 그런 데 대한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좀 더 같이 논의를 하면서 같이 네.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허 로열티 금융에 대한 정책은 별도로 없지만 네네. 전반적으로 IP 금융 그리고 제약 산업에 대한 수많은 정책들, 그 우호적인 정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만 같이 구조를 짤 수 있다면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나오죠. 이게 이제 시청자분한테도 이렇게 향후에 잠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인 만큼 시청자분과 같이 이렇게 좀 다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신성
신생 기업이지만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신설 업체고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만납니다는 지금 말씀대로 이 방송의 특징이 한 번 나왔다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성장하면 2번도 되고 3번도 되고 방송을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출연하는 게 아니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시청자 여러분의 요구사항이 있어. 그래. 그 카이페를 인상 깊어. 얼마나 성장해서 궁금하면 불러주시. 하면 그때 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또 그때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그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과 함께 그런 것이 이렇게 조만간 오기를 좀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시청자분과 같이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카이페리온 아주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직도 정책 당국에서 보면 이 로얄티 금융에 대해서 한국의 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분야의 전문성이라든가 많은 시장 경험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분야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